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이민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간지는요, 천간에는 임수가 있어요. 임수라는 글자는 우리가 겨울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겨울에 정임합을 해서요, 이 신금 종자를 품어서 봄에 간목 뿌리로 내놓는 게 이 임수의 할 일이고 목적이 돼요. 그래서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합니다. 신자진 삼합은 해묘미인 간목의 목삼합을 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도 임수는 간목을 키우는 신금이라는 종자를 품어서 간목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글자가 됩니다. 이 신금이라는 종자는요, 봄에 나무가 여름에 화기에 의해서 키워지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금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신금 안에는 목과 화에 대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금에다가 다 담았는데요. 이 신금이라는 금을 임수에다가 다시 풀기 때문에 이 임수는 봄, 여름, 가을이라는 모든 계절의 그 정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NA를 모두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지로 내리면 해수가 되겠죠. 그래서 해수의 정보라는 의미가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임수는 응축하는 글자예요. 겨울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 갑으로 드러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주의 임수는 갑이랑 같이 있어야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 종자를 품고 있는 임수는요, 굉장히 영리한 그리고 총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가 만약에 자신의 목적인 간목을 운에서 본다거나 그러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천간으로 드러난 형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간목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로 숨어 있는 경우는 보기보다 이제 좀 소극적이 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아직 이 간목이라는 나무를 품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갑으로 운에서 드러날 때 확실하게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지지인으로 있네요. 그래서 이 인목은 우리가 임묘진 목방합이죠. 목방합의 시작이에요, 인목은. 그리고 인옷을 화삼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임묘진이든 인호술이든 이 인목은 새로운 나무 뿌리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운에 따라서 임묘진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인목은 인호술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마음이, 이게 지지로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임목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죠. 이 병화는 인옷을 삼합을 시작하는 생지예요. 그래서 삼합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중기에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무토는 이렇게 생지 삼합을 시작하는 글자, 인사신해에는 다 무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목은요, 인월에는 간목이 록을 이뤘다 해서 가장 강한 갑이라는 글자가 인옷을 삼합을 시작하는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은 점점점 이 병화는 강해지고요. 간목은 약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되는데요. 아직은 이 병화는 이제 드러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드러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하고요, 임목이 간지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임인간지의 경우는 임수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해묘미 삼합을 생하는데 이 임목을 잘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임목을 자신이 열심히 키운다는 의미에서 희생 봉사의 의미가 있는 글자고요. 만약에 이민일주가 여자일 경우에는 이 임목은 식신으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좀 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자녀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일지궁 남편 자리에 이렇게 식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는 처음에는 남편을 자식처럼 보호하려고 하는, 자신이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인중의 이 병화는 편재입니다. 임수가 편재라는 이 병화가 인호술에서는요,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임묘진이라는 목을, 나의 식신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행하다 보면은 이 병화가 커가는 그런 흐름으로 편재를 득하고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편재이기 때문에 큰 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재주로 돈을 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병화가 금방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장기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아닌 장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운에서 병화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 임목은 병화를 보고 위로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임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좋은 운이 되고요. 그리고 대운에서 갑이 왔을 때도 내가 마음속으로 키우고 있던 이 식신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인간지일 경우는요, 병화나 간목대운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식신을 드러내는 이 갑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고요. 병화가 올 경우에는 이 임목을 키워서 병화라는 편재를 득하는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두 운이 오면 모두 자신의 식상을 펼치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었다면 자녀가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는, 그리고 자녀의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일주 여자분일 경우에는 이 운에 병화나 간목운에 자녀가 발전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임목을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의미로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보통 이민일주에 맞는 그 직업물상이라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있고요. 이 임목이라는 뿌리를 키우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가 있고요. 임목은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임목은 나무로 그 땅 위에다가 임목, 간목이라는 그 나무,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건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간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통 부동산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민일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이민일주신데요. 첫 번째 분은 남자분이시고요. 정유월에 태어난 이민일주이십니다. 유금월 자체는 음의 세기로요. 유술해자축을 지나면서 인목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그런 계절이고요. 정화로 유금에게 열기를 가하고요. 이 유금을 임수에 풀고 정화로 신금을 가해서 신금의 종자를 이 해수에다 푸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천간으로 간목이 드러날 때 뭔가 결과가 드러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세부터 갑오대운이 옵니다. 갑오대운에 내가 키우려고 하는, 그리고 정임합으로 신금을 이 임수에다 풀어서 드러내려고 하는 갑이 22세 갑오대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22세 갑오대운 갑술년에 공직 쪽으로 이제 진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민간지를 공직으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이민일주신데 월이 기묘월이에요. 사실 기묘월 자체는 양의 세계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묘목이 만들려고 하는 건 경금이고요. 하지만 이 이민일주 자체는 이 묘월의 흐름하고는 반대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로 식상이 쭉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에 이 경금이라는 인성을 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근데 대운이 또 사오미로 흘렀으면 이 경금을 익혀서 인성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텐데요. 대운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해자축으로 흘러요. 해자축으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금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임수가 본인이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대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월 상황에서는 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토 묘목에다가 자신의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장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지로 식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직 하지 않으신 미혼인 상태이시고요. 이 인목이라는, 그리고 묘목이라는 식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키우는 임수로 인목과 묘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민간지를 교육이라는 그런 직업물상으로 활용을 하셨는데요. 이 기묘월 자체에도 교육의 물상이 있는 그런 간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요, 임신월의 이민일주세요. 신월이라는 건 병화로 이 신금을 달궈서 이 신금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유금화 시켜야 돼요. 유금화 시켜서 이것을 임수에다가 풀어서 간목으로 드러내는, 인목으로 드러내는 그런 흐름에 있어야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운에서도 이분은 글자를 잘못 썼네요. 갑인년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도 지금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대운이 사오미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계속 열기를 가해서요, 신금을 익힌 다음에 임수에다 풀어서 갑인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임수가, 신금이 인성으로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성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임수가 갑인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그래서 교육의 물상으로 드러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지궁의 시기에 이르면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지금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주부인 상태이신데요. 지금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다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원곡 자체가 또 대운 자체도 지금 현재 임묘진이라는 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계속 목을 키우는 교육 쪽이 알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육이라는 그런 물상으로 직업 물상을 쓰신 분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일주가 보통 공직, 교육 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묘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